20대 청춘들의 반란, 문재인 탄핵 촛불 시위. 청와대의 거짓말,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의 지지층에서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청춘들을 보면 가장 빨리 선동에 속고 가장 빨리 선동에서 탈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20대 청춘들이 촛불혁명으로 당선됐다고 명분을 내세우는 문재인. 촛불을 들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함으로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의 촛불 명분을 퇴출시키는 애국민의 울분의 찬 명령입니다라며 문재인 탄핵 촛불 시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북한 탈영질 늘어놓지 않으면 촛불 탈영질 늘어놓던 문재인. 촛불로 흥하게 만들었으니 촛불로 망하게 만드는 역발상 시도가 매우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문재인 정권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와 취업자 수비교표를 보세요. 오히려 지금의 젊은 청춘들이 분노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미숙한 국정운영에 민심은 박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상황인데도 아직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책임 운운하는 좌클릭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최순실이 무슨 국정농단을 한 거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야 설득이라도 당할 거 아닌가요? 박 대통령에 대한 진실규명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좌파가 설치해놓은 온갖 거짓 루머로 만들어진 프레임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유한국당의 반문연대 주장은 개코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여럿 구독자님들은 왜 이현주 의원이 우파로 전향하기 위해 탄핵 관련 사과부터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헷갈려 하십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 특징은 과거 발언들이 너무나 잘 보존 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마도 제가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선 제일 먼저 탄핵을 공식적으로 11월 7일 신일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을 텐데요. 탄핵에 임하면서 좌고우면하지 말자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탄핵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부결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부결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라며 부연 설명했습니다. 무작정 반문연대하면 우리 편이라서 그냥 박수 쳐야 하는 건가요? 지금 문재인이 탄핵 사유가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박 대통령 경우처럼 일단 무조건 탄핵부터 하고 유죄를 짜맞추는 인민재판 같은 방식은 향후에도 부작용이 생성될 수 있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킨 후 탄핵은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당장에 남북 군사분 개선 지피를 철거하고 비행구역 금지를 확대한 이유로 9.19 남북군사 합의가 헌법 위반이라며 안보 허물기 시도에 나서는 문재인을 상대로 애국 우파 변호사들이 정의와 법으로 처벌하려고 관련 내용을 오랫동안 검토 준비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영토 방위를 무력화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한 대통령으로 찍히면 탄핵과 여적죄는 100%인 거죠. 문제라면 문재인 정권이 심어놓은 좌편향적인 사법부 인사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파는 법치를 존중합니다. 이게 이현주 의원이 우파 지지층에 사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과정부터 어긋났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역사에게 평가를 맡기자는 말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운운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마당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힐까요?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라도 골마 터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SBS 방송은 요즘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된 것인데 9.19 군사합의 이후 잦아진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공군 공중급유기 1호기가 들어오자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화의 막 뒤에서 칼을 벼리는 불순한 흉계라고 비난했습니다.
탄도탄 레이더와 해상 초계기, 요격 미사일 도입 사업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나서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도 군비 증강 책동이라는 북한의 타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략 무기급 첨단 공격 무기를 도입할 때만 북한이 드문드문 비판 기사를 냈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새로 무기를 들인다고만 하면 시비를 겁니다. 9.19 합의 1조 1항에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 공동회의에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빌미 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괴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는데 대한민국 군사 안보력만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군사합의서가 우리 스스로 안보에 구멍을 내며 발목 잡힌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더 골 때리는 소식은 지난 12월 12일 실시된 북측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 초소 철수 검증 작업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생생한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며 2011년 1월 아덴만의 여명작전에 사용된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인 카이샤 덕분이다라고 자화자찬 늘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5일 지난 후 12월 17일 중앙일보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시범 철수,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DMZ의 경비 초소, GP 11곳 중 일부에서 종안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시범 철수, 파괴하기로 한 북한군 11곳 GP 중 5곳에서 1개에서 2개씩 종안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5개에서 10개의 종안구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골 때리는 건 국방부는 이들 종안구가 접근이 불가능한 미확인 지뢰지대에 있거나 시범 철수 대상 GP가 아닌 인근 GP 관할이라는 북한군의 설명만 듣고 완전하게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북측 GP 내 병력과 장비가 철수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이 일부 GP에서 총안구를 대충 흙으로 덮은 모습이 목격됐다며 총안구까지 폭파할 폭약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인지 군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서 GP 철수 자화자찬 늘어놓고 남북 군인들이 담배 나눠 피웠다는 것까지 둘러 긴장 완화 해소라는 언론 플레이한 겁니다. 이제는 안보를 갖고서 장난질 치는 꼬라지입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오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2015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5년 검찰 수사를 근거로 오윤근 대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청와대를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인사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오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 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며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 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윤근 대사도 검찰에서 수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조차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사안을 갖고 김태우 수사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12월 17일 오윤근 대사의 1천만 원 수령 의혹 자체를 수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에 대한 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진정이 애초 고소 내용과 무관해 절차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취업 비리 혐의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뒤 진정서는 사기 사건 수사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이후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장 씨가 조 변호사에 대한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오 대사 관련 내용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우윤근 대사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러니 청와대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온라인 누리꾼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1,000만 원 차명으로 보낸 부부는 우윤근 해명도 이상하고 청와대 해명도 이상함. 상식적으로 일개 조사관이 허위 사실 갖고 청와대 상대로 싸운다고 보기도 이상하고 청와대 반응도 부하 직원이 폭로하면 일단 관리 책임 물어 사과하고 사실 확인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님? 오히려 강경 대응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 들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웃기는 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이던 문재인은 지난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문건 내용은 루머이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워해야 하고 또 사과해야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김 수사관의 청와대 내부 폭로에 대해 청와대에 숨어 현재까지 왜 일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죠? 1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목록을 공개하자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국기문란 행위를 더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면서 당 진상조사단과는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속 터지는 미친 듯한 폭로, 공항철도 수사도 청와대 입김.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민간인 사찰 폭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은 사안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해지는 듯.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물론이고 박근혜 때도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바 없는 야당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건데 야당 정치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즉각 탄핵돼 업무 중지 상태에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야당 정치인을 청와대가 직접 사찰하는 건 전두환 정권 때나 다름없는 반민주 독자 행위이다라고 hir난했습니다. 이미 우윤근 대사 해명부터 청와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또한 청와대 비위 폭로가 무슨 공무상 기밀 누설인지 국민들은 전혀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비위 혐의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청와대보다 김태우 수사관에게 보다 더 큰 박수를 칠 겁니다. 내일 당장 고영태처럼 우리 마을에도 김태우 수사관 영웅이라며 힘내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을까 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